자, 전문가님,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나온 이 지표 따끈따끈한 해석 좀 확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석은 따끈한데 역시 숫자군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PC를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전년비 가격 지수가 드디어 3대로 왔어요. 이게 2.9까지 왔으면 확 쐈을 텐데 좀 아쉽고, 어쨌든 3.8이 3.1로 됐고 3.0이 나왔는데,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전월비. 오늘 마켓텐에서도 핵심적으로 했던 얘기고, 여러분들한테 2부의 스포로도 들어가겠지만, 내가 여러분들한테 미스터 진단의 전략을 줄 때 8월 CPI까지는 계속 거래소 코스닥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전략을 줬던 것 중에도 요 요인도 있어요. 보면 전월비가 올라갔어요. 전월비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근원 PC가 전년도 비도 떨어졌고요. 이게 3대로 떨어져야 되고, 파웰 의장이 한 얘기를 빌으면, 지금 제가 머릿속이 뒤죽박죽 돼갖고 거기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내 기억으로는 3.6인가 3.6 플러스 마이너스인가일 거예요. 그리고 파웰은 CPI보다 더 중시 여기는 지표가 이 PCE 지표입니다. 우리 이건 진행자도 좀 알 거예요. PCE 지표가 파웰이 더 중시 여겼는데 아직은 4대, 요게 3대로 밀리는 게 파웰이 이야기한 거고, 정확한 수치적으로는 기억은 가물가물하지만 3.6이나 3.81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PCE도 잡힌 겁니다. 이건 주식시장의 무지하게 긍정인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쌤. 그래서 전월비 높아진 거 하나가 8월달 CPI에 어떤 느낌이 오는 거고, 나머지는 다시 물가는 잡혀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내용은 주식시장에는 긍정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부연으로 가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보면 이게 경제지표의 중요성 해갖고 2월 17일 날도 여러분들한테 여기 바로 나오죠? 예. 숫자까지는 기억을 못해요. 여기. 그쵸? 예. 이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하나를 더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보세요. 지금 시점에서 경제지표가 왜 중요한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거를 이해를 해야 이제 다음 주 진단이 쉬워지는 거예요. 보다시피 허구한 날 연준 의원들은 지표를 보겠다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금리는 5.25에서 0.25 올랐으니까 5.5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전부터 얘기했던 최고 상단이 5.75거든요. 5.75. 그 블라든가요? 그 사람은 더 위까지 점을 찍었던 사람인데 어쨌든 금리가 5.5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물가 지표가 개선되지 않으면 5.75도 됐다가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그 어마무시한 6%도 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그런 불안 심리가 시장을 좌지우지할 거기 때문에 역시 한쪽을 빼야 돼요. 컴다운. 경제 지표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은 추가 금리 인상은 없고, 혹시라도 더 이상 인상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인하하는 거 아니요? 인하했으면 좋겠는데가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표, 특히 물가 지표가 떨어져야 지금 이 시장이 떨어질 물가를 반영하고 있으니 급락의 리스크가 제어되는 거죠. 이것도 일반적인 보통의 수준의 분석하고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이종복의 전망과 예측이 들어간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로 해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게, 경제는 여전히 좋고, 어저께 GDP도 되게 좋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업 지표도 되게 좋게 나와요. 경제가 되게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고용이 엄청 탄탄해요. 누차 얘기하지만 금리 인상 시기에는 이게 같이 갈 수가 없거든요. 고용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물가 잡겠다고 금리 인상을 하면 고용은 줄어들어야 되고 지표가 나빠져야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 물가가 잡혀서 다시 유동성을 공급해서 경기를 부양해야
주가가 유동성장으로 와서 다시 급등을 하는 거, 아니, 주가가 강세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금리는 죽어라고 인상을 하면서 가는데 경제는 계속 탄탄한 게 이게 일단 앞뒤가 안 맞는 거고요. 금리를 계속 올리면 기업은 말 그대로 이자 부담이나 이 부담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돈을 움츠려서 소비를 안 해서 기업에는 역효과가 돼서 기업 실적도 안 좋아지고 고용도 확 그냥 실업자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실업자가 안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게 팽팽하게 지금 부딪히고 있는 장세라 방향성을 더 이상 잡기가 어려운 거죠. 밸류가 높아져 가지고.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파웰은 여전히 강력한 고용에 강력한 물가로 금리 인상을 계속하고 추가적으로 강력하게 긴축은 하지 않아도 다시 금리 인하를 하거나 이럴 확률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서로 상반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고 지금 해외장이 어제 다우가 14일 연속 상승 중에 있었어요. 나스닥도 다시 15,900을 넘어서 16,000을 넘어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새벽 2시에 일본 중앙은행에서 나온 금리 이슈 때문에 나스닥이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오늘 일본 쪽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 보니까 지금 나스닥이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시장에서 지표에 되게 예민해졌다는 거죠.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물가가 계속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고용이 꺾이면 게임이 끝나버려요.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데 고용이 안 꺾이다가 어느 순간에 물가가 높아지면 그게 해외 시장의 조정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요걸 잘 하시고 8월 CPI까지는 지금처럼 경제 지표를 잘 체크하면서 무조건 물가 지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이 CPI 나오기 전에는 떨어져야 돼요. 오늘 밤 기대 인플레이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오늘 밤 기대 인플레이션도 원래는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장은 플러스로 끝나겠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경제 지표들도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받쳐주게 지표가 나와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 큰 조정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돈 버는 데는 완빵인 거죠. 최적의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죠. 이 지표가 받쳐주면. 근데 지표가 받쳐주지 않을 경우에는 약간의 변동성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치만 그래도 돈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경제 지표의 중요성에 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경제 지표의 어떤 그 느낌을 좀 가지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서 이종복이가 반복적으로 얘기한 것은 주식시장의 조정 요인이지만 기회라는 말은 양쪽으로 다 들어갔다. 마치겠습니다.